이렇게 메타버스 사람들은 왜 메타버스에 열광을 할까? 우리는 방금 메타버스의 인구를 대략으로 알아봤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왜 메타버스를 좋아할까요? 우선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정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도파민은 자극과 관련된 깊은 호르몬입니다. 도파민은 인간을 흥분시켜서 인간의 살아갈 의욕과 흥미를 부여하는, 이런 도파민의 흥미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도파민, 흥분하게 만든다. 두 번째로 볼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은 흔히 사람들이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신경 가정하는 것은 남성 호르몬이지만 사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이것은 주로 경쟁과 지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호르몬 코르티솔은 테스토스테론과 반대 모습으로 수치가 변합니다. 주로 몸의 균형과 관련된 호르몬은 스트레스와 같은 호르몬, 맥박과 호흡은 물론 근육을 긴장시키고 감각을 예민하게,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 다여 분비되면서 몸의 균형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가상세계를 비롯한 메타버스에서 코르티솔이 분비량은 현실보다 적습니다. 이유는 실제감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용자들은 현실과 비슷한 실제감을 느끼지만 스트레스나 공포가 일정 수치 이상이 되면 보호 본능이 일어나 현실이 아니라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코르티솔은 억제가 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메타버스 세계는 흥분과 활력을 담당하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쉬운 환경이고 스트레스를 억제할 수 있는 심리적인 기점이 존재하는 말도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소비자의 눈이 아니라 사업가의 눈으로 메타버스를 알아봅시다. 바로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인데, 기술성은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의 기여도와 국내외 기술 동향 기술 수준으로 다각도로 분석을 해 봅니다. 물론 다양한 접근법이 존재하지만 조금 더 평범한 방법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메타버스의 기술 가치는 어느 정도로 될까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정보와 데이터를 2D 혹은 3D로 표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나마도 대부분 2D를 정보를 화면에 띄우고 일부 프로그램이 3D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메타버스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3D 기술이 되고 심지어는 촉각 등 다른 감각까지 추가해서 4D라는 이름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2D와 3D 숫자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차원이 하나 늘으면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양은 2배를 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치에서 제곱을 해야 합니다. 2D 차원에서 원래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이 10이라면 3D는 100이 되고 단순히 몇 배로 추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아닌 셈이죠. 이렇게 구현에 필요한 VR, AR 등 기술을 제외하고 단순히 다뤄야 할 정보의 양만 봐도 비교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많다는 말은 서버 관리와 비용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버 비용이 엄청나게 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메타버스의 기술적인 부분을 근거로 메타버스 산업은 대기업들만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사용자 기본의 네트워크 외부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게임기, 게임 소프트웨어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제의에 기반한 제품의 전파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기술 전반의 플랫폼 업체들은 다양한 보안제 콘텐츠들의 눈독을 들을 것입니다. 넷플릭스, 지금까지 메타버스 세계를 잘 살린 플랫폼들은 대부분 사용자 기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콘텐츠만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소비자에게 제공자의 역할도 부여한 것이죠. 그렇다고 콘텐츠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트워크 외부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정한 수치에 수렴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안제나 고객 기반 네트워크 수가 증가해도 어느 순간부터 소비자가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는 기점이 존재합니다. 앞서 언급한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초기 엑스박스 초기 모델이 출시됐을 때 판매량은 플레이스테이션과 비교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그 여부성은 시간의 진행에 따라서 일정한 수치의 수렴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 외부성의 특성 때문에 후발 주절 또 선도 기업을 따라잡을 기회가 있는 셈이지요. 말하고 배우기를 재정립하다. 앞서 우리는 디지털 인류와의 공유를 이야기하면서 AI의 발전이 교육에 어떤 이점을 주는지 알아본 바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다양한 이유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겁니다. 배움의 장애수. 하지만 만약 익명을 보장하는 메시지의 형태로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금과는 다르게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아바타를 통한 교육은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비대면 강의를 넘어서 AR 혹은 XR을 이용한 교육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메타버스 멀티 교육 플랫폼은 한 번 만들어둔 콘텐츠를 여러 플랫폼에 배포하기 편하며 학습자와 교사 모두 빠르게 실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의 반복은 다방면으로 효율적이지만 특히 과학 분야에서 빛을 발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미 몇몇 기업들은 가상세계에 관한 실험실을 만들어서 교육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랩스터에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고객 경험 사례를 살펴보면 캘리포니아 조립대학교의 산신디 물론 박사는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위해서 1년 동안 랩스터를 온라인 교육 과정의 일부로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녀는 가상실험실이 학습 과정에서 이점이 많고 전공이 아닌 학생들이 생물학과 과학 분야를 공부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기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상현실 교육을 얻은 이점은 가상실험실을 사용하면 실제로 학생들이 더 많은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조작 실패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스펠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심리 분야에서도 메타버스는 큰 효용을 발휘합니다. 가상현실, AI, 메타버스 커그니토는 상호작용 VR을 통해서 의사들이 더 많은 치료 솔루션을 원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AR을 필요해서 메타버스와 치매, 이처럼 메타버스 교육 관련 플랫폼은 의학 분야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의료 시뮬레이션 가상학습의 최대 이점은 역시 의료 교육에서 힘을 발한다라는 거죠.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람들을 찾아서 이처럼 환자의 생명을 다룬 의료교육에도 협업과 가상교육을 통해서 작은 메타버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와 같이 물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사람들은 이내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고 첨단 문명이 내주는 달콤한 과실을 입에 넣겠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문명이 주는 과실은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